너는 나를 폭행해서 아기를 죽였어. 그것도 법 위반 아니야?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 실수! 실수로 바람부 피운 거야? 민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이 생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이 기회에 민구에게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민구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건 시작에 불과해.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을 평생 상처로 남을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고 뉴스에 나온 게 전부라고 생각해?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에서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맞춰 이도연은 정확히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군 복무 3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침실벽에 걸린 특수전사단장 시절 단체 사진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맑겠구나.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평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고요함이 신기했습니다. 포성과 훈련 소리가 끊이지 않던 군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으니까요. 세수를 마치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도연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잔디밭 한가운데서 시작되는 태극권 동작은 그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호흡을 가다듬는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옆에서 여보,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태극권을 마친 후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딸 하윤과의 영상통화 시간이었죠. 매일 아침 8시 30분, 정확히 이 시간에 딸과 대화하는 것이 그의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화면 속 하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5살이 된 딸이지만 도연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공주 잘 잤어? 얼굴이 좀 부었네. 아, 어제 늦게 잤거든요. 민구 오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하윤의 표정에 스친 미묘한 변화를 도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군인 시절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던 예리한 감각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위놈이 일이 힘든가 보구나. 그래도 우리 하윤이는 잘 챙겨주고 있지? 네, 물론이죠. 아, 참,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도연의 가슴도 덩달아 따뜻해졌죠. 뭔데? 임신했어요. 아직 초기라 조심해야 하지만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과 함께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이야? 아이고, 우리 하윤이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몸 조심해야 해, 알았지? 네, 아빠 걱정 마세요. 민구 오빠도 너무 좋아했어요. 영상 통화를 마친 후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어떤 할아버지가 되어야 할까 상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아이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놀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그려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뒤 아침 평소와 같이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하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지금 좀 바빠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영상이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고 얼굴도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이 혼자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활짝 웃으며 아빠 라고 달려오던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왜 갑자기? 딸을 보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까지 살짝 볼록했던 배가 다시 평평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나 아기 못 지켰어.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며칠 전의 기억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뭔 일이?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하윤은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등을 토닥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하윤은 그날 밤 아버지 집에서 묵었습니다. 도연은 딸이 잠든 후에도 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새기며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윤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딸의 떨리는 손, 자주 돌아보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 팔목에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윤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도연은 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구와의 문자 대화 내용이 그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왜 아버지한테 말했어?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자고 했잖아. 아빠가 걱정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앞으로는 가족한테 우리 일 말하지 마. 알겠지?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사위가 딸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도연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군 시절 후배 중에서도 특히 정보 수집에 능했던 김용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용철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사위놈 뒷조사 좀 해줘. 강민구라고 하는데. 용철은 단 하루 만에 민구의 동선을 파악해 왔습니다. 그날 밤 민구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모든 것이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형, 이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도박빚도 있고 회사 돈도 빼돌리고 있어요. 그런 건 나중 문제고 그날 밤 뭘 했는지만 말해봐. 호텔바에서 새벽 2시까지 혼술하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용철이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용철이 가져온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술에 취한 민구가 하윤과 격하게 다투는 모습, 그리고 하윤을 벽에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윤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민구는 그냥 엘리베이터에 올라갔습니다. 이 새끼가. 도연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적과 맞서왔지만 이런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을, 그것도 임신한 딸을 해친 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형, 이 자료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법적 처벌로는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민구가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용철아, 민구 회사 정보 더 캐볼 수 있어? 제노텍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며칠 후 용철이 가져온 자료는 도연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민구가 다니는 회사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기업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온갖 비리로 얽혀 있었습니다. 횡령, 탈세, 허위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회계장부부터 시작해서 내부 이메일까지 다 확보했어요. 도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구 개인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가 기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철아, 이 자료들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물론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동시에 터뜨려. 한꺼번에.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작전을 정리했습니다. 벽에 걸린 특수전사단 깃발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구야, 너는 아직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곧 알게 될 거다. 한편 민구는 자신에게 닥쳐올 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큰 소리치며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집에서는 하윤에게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왜 자꾸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해? 집에서 쉬면 되잖아. 아빠가 걱정하셔서.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하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민구의 협박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나서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았고 그러면 민구가 더 폭력적으로 변할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딸의 마음을 모르는 채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민구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래서 다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민구의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부장님,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세무조사 나온다고 하네요. 제노텍 회계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민구의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구는 커피잔을 든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민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협력업체와 짜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 개인 통장으로 돈을 빼돌린 것, 모든 것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도연은 용철과 함께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아침부터 제노텍에 들이닥쳤어요. 좋아.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 쪽으로는 하청업체 담합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쪽도 며칠 안에 움직일 거예요. 도연은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목표는 민구 개인의 과거를 모두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용철아, 민구 개인사 쪽은 어떻게 됐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 폭행 사건, 직장 동료 성희롱 문제, 그리고 용철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현재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강남 호텔바에서 일하는 이모란이라는 여자인데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어요. 도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타였습니다. 증거는 호텔 입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민구는 세무조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하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해? 정리 좀 해놔. 미안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핑계 대지 마. 다른 여자들은 다 잘만 하던데. 하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남편은 전혀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스트레스를 하윤에게 풀고 있었습니다. 민구야, 너무 그러지 마. 나도 힘들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그 순간 하윤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딸아, 몸은 좀 어때? 아빠가 삼계탕 끓여놨으니까 내일 와서 먹어. 하윤은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야? 민구가 하윤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을 때 민구는 더욱 흥분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가족들한테 우리 일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빠는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걱정은 개뿔, 간섭이지. 우리 일에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같은 시간, 도연은 용철로부터 민구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하윤 씨와 다투고 있습니다. 소리가 꽤 크네요. 도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딸을 괴롭히는 사위를 당장 찾아가서 혼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혹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즉시 연락해. 이틀 후 도연의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민구의 불륜 사실을 담은 익명의 편지가 하윤에게 배달됐습니다. 편지 안에는 민구와 이모란이 함께 있는 사진들과 호텔 출입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편지를 보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이 아기를 잃고 힘들어할 때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하윤이 민구 앞에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민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하윤아, 이건 오해야. 그냥 회사 업무 때문에 호텔방에 들어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어떻다고? 넌 요즘 여자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 역할? 아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내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오면 위로는커녕 잔소리만 하고. 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아기를 못 지킨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나를 밀어서 그런 거잖아. 뭐라고? 그날 밤 내가 나를 벽에 밀쳤잖아. 그래서 아기가. 민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윤이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내가 술을 마셔서. 술을 마시면 임신한 아내를 때려도 되는 거야? 하윤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못 살겠어.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야, 잠깐. 민구가 하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아버지 집에 도착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를 참기 어려웠지만 차분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해? 우선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도연은 딸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윤이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아침, 민구는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세무조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집에서는 아내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이 장인에게 모든 것을 말했을 가능성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아, 집에 들어와. 우리 얘기하자. 민구는 하윤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민구는 결국 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누구야?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사위라고 부르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민구입니다. 하윤이가 혹시 아버님 댁에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냥 연락이 안 되어서요. 집에 안 들어오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에서 불안감과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이는 여기 있어. 그런데 너하고는 얘기하기 싫다고 하는데? 아버님, 제가 직접 가서 얘기할게요. 안 돼. 우리 딸이 싫다는데 무슨 소리야. 민구는 당황했습니다. 평소라면 도연이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았을 텐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럼 하윤이하고만 잠깐 통화. 민구야. 도연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너 우리 하윤이한테 뭘 했는지 나도 다 들었어. 순간 민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가. 오해? 임신한 아내를 밀쳐서 유산시킨 게 오해야?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민구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건 제가 술을 마셔서 실수를. 실수? 그리고 바람 피운 것도 실수야? 민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윤이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 그런 걸로 되는 줄 알아?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민구야, 너 내가 누군지 알지? 특수전 사단장이 뭐라는 사람인지 알고? 아버님, 우리 하윤이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너 같은 놈은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우리 딸이 살인자 아빠를 둔 게 되니까 참는 거야. 민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연의 말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대신 말이야, 너는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대가를 치를 거야. 무슨, 조용히 기다려. 곧 알게 될 테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구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은 용철에게 연락했습니다. 용철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형 뭐부터 할까요? 민구 개인사 모든 걸 언론에 흘려. 그리고 회사 비리 자료도 추가로 더 넘겨.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 이 정도면 민구가 누가 배우인지 눈치챌 것 같은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놈이 뭘 해도 이미 늦었거든. 이틀 후 민구에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가 급히 달려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부장님,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제노텍 간부 횡령 의혹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민구의 이름이 정확히 거명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횡령 금액과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민구는 당황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노텍 민구 부장, 임신한 부인 폭행으로 유산 유발 의혹. 기사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CCTV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민구가 하윤을 밀치는 장면, 하윤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미친. 민구는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기사가 수십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불륜 사실, 대학 시절 폭행 사건, 직장 내 성희롱 의혹까지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민구를 불러들였습니다. 강 부장, 이게 다 사실입니까? 사장님,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모함? 여기 증거가 다 있는데? 사장은 민구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횡령 증거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 부장,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고소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니까 각오하세요. 민구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구는 계속 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윤이 받았습니다. 하윤아, 나야. 왜? 하윤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기회? 무슨 기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달라질게. 하윤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민구야, 너 뉴스 봤지? 내가 나한테 한 짓이 다 세상에 나왔어. 그건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함정? 내가 한 짓들이 함정이야? 민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윤아, 혹시 아버님이. 뭘? 아버님이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야? 하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버지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령 아빠가 그랬다고 해도 내가 한 짓들은 변하지 않아. 하윤아, 민구야, 이제 끝이야. 나는 이혼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구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도현, 이 모든 게 당신 짓이지? 민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장인 도연이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모든 것을 꾸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정밀한 공격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구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구는 며칠 동안 복수 방법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하윤을 통해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대응을 통해 도연을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장인이 저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민구는 신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민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아닙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부인분께 가한 폭력이나 횡령 혐의가 더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민구는 변호사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협박은 어떻습니까? 장인이 저를 직접 협박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녹음은 없지만. 그럼 입증이 어렵겠네요. 민구는 법무법인을 나오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때 민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윤에게 직접 찾아가 도연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윤이 아버지의 진면목을 안다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잃은 슬픔과 남편의 배신에 대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도연은 딸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민구의 진짜 악행들을 모두 말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어보니 민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너 여기 왜 왔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윤이와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하윤이 나타났습니다. 민구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하윤아,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할 말 없어. 돌아가. 잠깐만 들어봐.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야. 하윤과 도연 모두 민구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하윤아, 내 아버지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짓을 했어. 도연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구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제 회사에 익명 제보한 게 아버님이죠? 그게 어떻다고? 도연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떻다고요? 아버님이 저를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거잖아요. 함정? 내가 한 짓들을 세상에 알린 게 함정이야? 하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민구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도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했어. 왜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민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민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아, 봤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 무서운 사람? 하윤은 민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너야. 뭐? 너는 임신한 아내를 때리고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훔치는 사람이잖아. 그런 내가 아빠를 무서운 사람이라고? 민구는 당황했습니다. 하윤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하윤아, 그렇다고 내 아버지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법을 어긴 거라고. 법? 내가 법을 말해? 하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는 나를 폭행해서 아기를 죽였어. 그것도 법 위반 아니야? 그건 실수였다고 했잖아. 실수? 실수로 바람도 피운 거야? 민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윤이 생각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이 기회에 민구에게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민구야, 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당한 건 시작에 불과해. 민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을 평생 상처로 남을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회사에서 잘리고 뉴스에 나온 게 전부라고 생각해? 아버님, 민구야, 나는 특수전 사단장 출신이야.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궁금하지? 그 순간 민구는 깨달았습니다. 도연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를요. 하지만 민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윤아,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뭐? 너 대학교 때 낙태한 거 기억나지? 하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도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였잖아. 민구는 승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예전에도 내 인생을 망쳤어. 그리고 지금도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교차했습니다. 하윤아, 아빠 정말이에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제가.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눈에서 실망과 원망이 느껴졌습니다. 민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이제 알겠지? 내 아버지가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민구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윤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빠,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일이 정말 아빠 때문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미안해.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대학교 때 아기를 지키지 못한 게 아빠 때문이었나요? 도연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애, 박준혁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 애가 너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왜요? 집안도 별로고 미래도 불안정해 보였거든. 그래서 너한테 헤어지라고 했지. 하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서. 하윤아, 아빠가 알면 준혁 오빠한테 뭔가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혼자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도연은 딸의 말을 듣는 것이 고문과 같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 그때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20살밖에 안 된 여자애가 혼자서 그런 일을. 하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도연은 딸 곁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하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그때 아빠는 너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더 아프게 한 거구나. 도연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에만 익숙했어. 그래서 딸한테도 똑같이 했던 거야. 하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구를 없애면 제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요. 제 인생을 제가 살고 싶다고요. 도연은 딸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구에 대한 복수가 정말로 딸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용철이었습니다. 형, 민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검찰청에 형을 고발했어요.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요.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증거는? 통화 녹음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민구가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네, 자신이 전직 군인인 장인에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도연은 민구가 생각보다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용철아, 언론 반응은 어때? 반반이에요. 민구를 동정하는 목소리도 있고 여전히 민구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도연은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딸과의 대화 후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뭘? 민구한테 복수하는 거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윤아, 하지만 놈이 너한테 한 짓을. 그건 제가 해결할게요. 법적으로든 뭐든 제가 직접 할게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나서면 일이 더 커져요. 그리고 아빠도 위험해지고. 도연은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민구는 그냥 놔둬?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 이혼하고 민구의 폭행과 횡령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할게요. 법정에서 정당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거예요. 도연은 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딸이 옳았습니다. 자신의 방식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양평의 조용한 밤 공기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 봤습니다. 군인 시절에는 명확한 적과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문제는 전쟁과 달랐습니다. 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보, 하윤이 생각을 좀 더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것입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내 말이 맞아. 아빠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 아빠,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자. 아빠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나설게. 하윤은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구는 이미 반격을 시작했고 언론과 검찰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과거 군 경력과 현재 상황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정말 위험해지면 걱정 마. 아빠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민구가 한 짓들을 세상에 알린 것뿐이야. 하지만 도연도 불안했습니다. 민구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왜곡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구의 반격이 본격화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전직 특수전 사단장의 사위 협박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 씨, 출석하세요. 검찰청에서 도연에게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민구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협박, 명예훼손, 그리고 직권 남용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아버지가 검찰청에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아빠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하지만 도연도 내심 걱정이었습니다. 민구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조작해 놓았을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민구는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에 나섰습니다. 저는 단순한 피해자입니다. 전직 군인인 장인이 자신의 인맥과 노하우를 이용해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습니다. 민구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의 사적 제재를 받을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론은 점점 민구에게 동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의 과도한 응징이라는 프레임이 힘을 얻으면서 도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민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구는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과
방송사 스태프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장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사회적 매장으로 인해 삶의 의지를 잃었습니다. 민구는 다리 난간에 올라서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그 책임은 이도현에게 있습니다. 그가 저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고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민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사위가 잘못했어도 저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건 너무하다. 전직 군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 도연은 뉴스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민구가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기하는 놈. 하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다.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민구의 자살 소동으로 인해 모든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용철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큰일입니다. 검찰에서 형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뭐? 민구의 자살 소동 때문에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검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도연은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윤이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빠, 제가 나설게요. 뭘?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민구가 저한테 한 일들을 모두 공개할게요. 하윤아,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져. 괜찮아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윤은 그날 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민구의 폭행 증거, 불륜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신 중 폭행으로 인한 유산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구의 아내 이하윤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남편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강민구는 제가 임신 중일 때 저를 폭행했고 그로 인해 저는 아기를 잃었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하윤은 의료 진단서를 들어보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제가 유산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윤은 차근차근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남편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윤의 증언은 생중계되었고 여론은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때릴 수 있어? 민구가 완전히 연기한 거였네. 민구는 하윤의 기자회견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윤아,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 이제 민구는 더 이상 저희를 건드릴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하윤의 기자회견 이후 민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폭행, 횡령, 허위신고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도연은 딸을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딸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윤은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아빠, 앞으로는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갈게요.
아빠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해주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하윤의 기자회견이 있은 지 한 달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민구는 폭행, 횡령, 허위신고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윤을 괴롭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양평의 전원주택 마당에서는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태극권을 하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복수와 분노 대신 평온함과 감사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침 드세요. 하윤이 마당으로 나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음이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성숙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일찍 일어났네. 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윤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봄 여성상담센터라고 이름 지었어요. 가정폭력이나 임신 중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도연은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딸의 마음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일이구나. 아빠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아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상담센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아빠의 리더십 경험이 필요해요. 도연은 잠시 놀랐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아빠는 사람을 지키는 일을 평생 해오셨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군인 정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윤과 도연은 함께 상담센터가 들어설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소담한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 네, 저도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담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여성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봄 여성상담센터 대표 이하윤입니다. 하윤은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상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법적 지원, 심리치료,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뒤에서 딸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아버지와 딸은 함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하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덕분이에요. 내 덕분? 아빠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만 아빠와는 다른 방법으로요. 도연은 딸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가치를 딸이 더 발전된 형태로 이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민구는 구치소에서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실형이 확정되었고 사회 복귀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상담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하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은 상담센터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담자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을 때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이래? 네, 이분 사례가 좀 복잡해서요. 도연은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또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아빠는 어때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내가 직접 민구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내가 한 방법이 훨씬 옳았던 것 같다. 왜요? 내 방법은 복수였지만 내 방법은 치유였거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잖아. 하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와 거실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지금부터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하윤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내일 상담할 사람들을 위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딸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담센터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 여성이었는데 하윤의 기자회견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하윤은 그 말을 들으며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평의 마당에는 이제 새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윤이 데려온 아이들과 상담센터 직원들이 와서 도연과 함께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걸린 특수전사단 깃발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단은 해체되어도 아버지의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는 거지.